안녕하세요. 27년간 초중고 학생들한테 수학을 가르쳐 왔고, 그리고 수학 관련해서 공부법책, 그리고 수학동화, 수학 문제집을 쓰고 있는 작가이자 공부머리 수학법 유튜브를 운영하는 유승재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초등학교 수학 공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초등 수학 공부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우리가 그 초등 수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아마도 고등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초등 수학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에서 수학만 잘하거나 혹은 중학교에서 수학만 잘하거나 이런 것들을 바라진 않을 거예요. 고등학교에서 정말 1등급을 받고 수학을 잘하기를 바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얘기를 한번 드릴 건데요. 자, 일단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을 한번 보고 그들의 특징들을 보면 초등학교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수학을 잘할 수 있을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제 고등학교에서 보통 1등급 받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실합니다. 자, 이 성실하다라는 것들이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그냥 열심히 하는 정도를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공부만 하고 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전 시대보다는 훨씬 더 열심히 많은 양을 공부를 합니다. 물론 그게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많이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머리가 좋고 혹은 유전자가 좋아야 공부를 잘한다라는 말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더라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는 애들이, 그리고 그게 누적돼서 고등학교까지 열심히 하는 애들이 보통 1등급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실제 스카이를 들어간 부모들의 자녀들을 보면 자녀들이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경우를 저는 꽤 많이 봤거든요. 그 이유가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열심히 안 시켰기 때문이라고 현실적인 이유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공부를 의지하고 동기부여로 시키는 거라고 부모님들이 생각을 하지 말고요. 습관과 루틴을 반드시 잡아줘야 됩니다. 적어도 미취학,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는 독서를 통해 가지고 오랫동안 앉아 읽고 텍스트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습관들을 만들고, 자연스럽게 거기서부터 공부를 아이들이 해나가고 오랫동안 앉아서 공부를 해도 힘들지 않는 것들을 만들어주면 돼요. 인간이 뇌를 쓰게 되면 힘들죠. 힘들고 고통을 느끼는 그런 효소도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가 뇌를 쓰는 것들을 본능적으로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뇌를 쓰는 것들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뇌를 쓰는 행위를 루틴으로 만들어주면 에너지가 적게 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는 애들은 정말 힘들겠다라가 아니라 그게 루틴이 되고 습관이 돼서 생각보다 힘들지 않게 그것들을 해나가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그런 태도들을 초등학교 때부터 습관으로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 자, 두 번째, 그 고등학교 때 1등급을 받고 잘하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개념 이해력과 언어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개념 이해력과 언어 능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만들어지느냐 하면 당연히 독서와 글쓰기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독서를 통해 가지고 아이들은 텍스트를 읽는 연습들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글쓰기를 통해 가지고 그런 텍스트들을 자기가 조합을 해서 글을 쓰는 연습들이 되는 거죠. 특히 글쓰기 같은 경우는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어가는 그 논리 과정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글쓰기를 많이 한 아이들이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는 수학적 사고력도 늘어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좀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개념 이해력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독서와 글쓰기가 돼야 된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추가드리고 싶은 것들은 개념을 스스로 읽고 공부하는 독학 능력, 그러니까 독해 능력이죠. 자,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고등학교 수학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려운 것들을 읽고 그리고 이해하는 연습들이 되지 못하면 보통 고등 수학부터는 진도가 굉장히 느리게 됩니다. 간혹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고등 수학에만 힘을 쏟으면 되기 때문에 초중등에서는 좀 쉽게 가자라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근데 그렇게 쉽게 가게 되면
고등 수학의 어려운 것들을 했을 때 아이들이 기본적인 개념 이해하는 것부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고등 수학 자체가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좀 스스로 힘들게 공부를 하고 텍스트를 이해하도록 노력을 하면 고등 수학부터 속도가 빨라지는 효과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1등급을 받는 아이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저는 독서와 글쓰기에 더불여서 기본적으로 개념 독학하는 그런 연습들을 하는 것들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등급을 받는 학생들은 올바른 학습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습관이란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죠. 학습한 내용들을 정리하는 습관, 뭐 개념 노트에 정리한다라든지 아니면 엄마한테 설명한다라든지 이런 습관들을 가지고 있고요. 아니면 뭐 정확히 알기 위해서 오답 정리를 한다라든지 모르는 문제는 뭐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해설지 같은 경우를 분석해서 맞은 문제나 틀린 문제를 해설지를 다 보고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라든지 이런 좋은 습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부터 이런 올바른 학습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번째, 1등급 받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문제 해결력, 과제 집착력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 해결력이라는 것들은 어려운 문제를 자기가 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학을 전공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스스로 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풀어주면 굉장히 싫어해요. 이런 자기주도성이 굉장히 강한 거죠. 왜냐하면 그 어려운 문제를 푸는 그 기쁨이 있거든요. 낯설고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뺏기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최대한 노력해보고 안 되면 그때서야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제 집착력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력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것들을 1등급 받는 아이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초등학교 때부터는 어떻게 길러주면 되느냐? 제가 추천하는 거는 첫 번째는 양제가 아닌 시간제로 아이들을 학습하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여기까지 끝내면 이제 수학 공부 끝이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정한 시간 동안만 수학 공부를 하면 되니까 그 시간 동안에는 충분히 고민하고 그 대신 정확하게 풀어야 돼. 만약에 한 문제라도 틀리면 뭐 10분이 연장된다라든지 아니면 한 문제만 풀어도 되니까 충분히 고민해야 돼. 이런 식으로 시간을 여유 있게 주고 문제를 고민할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낚시꾼하고 그리고 어부와의 차이점이 낚시를 하는 거는 재미가 있지만 내가 어부로서 생계를 유지해서 많은 물고기들을 낚는 건 힘들죠. 그 차이점 뭐냐면 낚시꾼은 그냥 낚시를 하는 그거를 즐기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을 하는 걸 즐기기 위해서는 수학이 노동이 안 돼야 되고 노동이 안 되기 위해서는 어떤 양을 끝내는 걸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일처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풀 수 있는 시간만큼 충분히 고민해서 한 문제라도 혹은 두 문제라도 풀어봐라.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엄마가 얘가 좀 서툴러도 기다려주는 게 좀 필요합니다. 잘 못해도 좀 기다려주고 스스로 하게끔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그릿이라고 하는 뭔가 끝까지 이뤄내는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키워주는 게 필요하죠. 이거는 꼭 공부가 아니라도 일상생활에서도 만들어주는 것들이 돼야 됩니다. 가령 이제 제 아들 같은 경우가 큐브 같은 경우도 제가 6살 때부터 시켰는데 굉장히 못했어요. 근데 어쨌든 끝까지 한번 시켜봤더니 지금은 중학교 1학년인데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모양의 큐브를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다 하고 이제는 자기가 응용 공식까지 만들어서 큐브를 합니다. 이 큐브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초등학교 수학이나 중학교 수학 보면 입체 도형을 막 자르거나 그래서 만나는 교점 찾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일반 학생들이 어려워하는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쉽게 풀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정사면체, 뭐 정육면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든 도형들에 대해서 자기가 계속적으로 만들고 암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것들을 한번 끝까지 얘가 시키게끔 계속 지시해주고 해서 끝까지 완성하게 되면 굉장히 발전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이도 그런 것들을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수학 공부 혹은 뭐 공부를 할 때도 그런 것들을 만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런 그릿, 일상생활에서도 뭔가를 완성해야 끝내는 그런 것들을 길러주면
그런 것들이 바로 과제 집착력, 문제 해결력으로 가서 오랫동안 자기가 생각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힘들을 만들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추천드리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단순 암기가 아닌 원리를 이용을 해서 자연스럽게 체득하는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수학이라는 것은 이해와 암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해된 내용들을 암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수학을 잘하는 아이일수록 이해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체득이 돼서 암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수학 같은 경우도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다 보면 그 내용들이 암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원리를 통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체득이 되는 겁니다. 중학교 수학도 되고 심지어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은 고등학교 수학까지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여러 가지 공식들을 자기가 유도하면서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구구단과 같은 그런 연산 같은 경우도 그냥 단순 암기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되는지 원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체득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자, 초등수학 같은 경우는 제가 교과서와 교사형 지도서를 보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렵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기본적인 베이스들이 깔린 다음부터 어떤 수학을 가르치는 거는 좀 쉽거든요. 왜냐하면 약속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하는 약속들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 위에 이론들을 입히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가령 분수의 나눗셈은 분모분자 거꾸로 해서 곱하면 된다라는 것들이 아이들이 모든 게 습득이 된 상태에서 그 다음 과정을 가는 건 쉬운데 분수의 나눗셈을 왜 분모분자 거꾸로 해서 곱해도 되는지를 설명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교사형 지도서를 보면서 이렇게 수학을 전공하고 고등수학을 가르치는 나조차도 이렇게 어려운데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전 과목을 가르치는데 이거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아니면 학원에서 진도를 빨리 나가는 선생님들이 이런 원리들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냥 공식만 가르쳐주고 암기해라고 설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마음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문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원리, 곱셈이면 곱셈에 대한 원리가 동수누가라고 해서 똑같은 수를 여러 번 더한 거를 곱셈이라는 기호를 가지고 설명하는데 이런 것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이런 원리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원리로 나온 그 내용들, 공식이나 정의들을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것들이 되지 않으면 아이들은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도 그냥 받아들이는 데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데 익숙하다라는 게 뭐냐면 아이들은 그냥 이런 거죠. 선생님,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약속이에요? 저는 약속이에요 라는 말이 되게 웃겼는데 수학은 정의하고 정리로 이루어지는 학문입니다. 정의는 약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의는 A는 B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거니까 약속이라서 그냥 받아들이고 암기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정리는 정의로부터 나오는 논리적인 참인 명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증명이 되는 거고 증명은 논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은 받아들이는 데 익숙하다 보니까 그냥 약속이니까 암기해야지, 암기해서 이렇게 써야지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에 초등학교 때부터 익숙해지는 거고 그게 저는 연산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연산부터 그 원리에 대한 이해 없이 받아들인 아이들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도 적분을 배운다 그러면 적분은 그냥 암기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잘한 아이들은 적분의 정의는 암기하지만 거기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정리들은 증명을 통해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증명을 통해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파생되는 공식들을 본인들이 다 유도를 하죠. 그러니까 암기할 것들이 정의밖에 없는 거예요. 공부를 잘한 아이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학을 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이 왜라고 질문하면 부모님들은 무조건 답변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찾아보든가 어떤 걸 하더라도 끝까지 아이들이 궁금증이 풀릴 때까지 답변을 줘야 됩니다.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이 왜 180도냐? 초등학교는 삼각형이 있으면 종이로 오려서 각을 다 붙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직선에 놓인다는 걸 가지고 보여주는데 꼭 어떤 아이들은 선생님 이거는 그냥 종이 잘라서 하는 건데 그거 말고 논리적으로 왜 180도인지 알고 싶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하고 거의 1시간에서 2시간 토론을 합니다. 초등학교 과정으로 180도를 보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아이들하고 얘기해보고 혹은 중학교 방법들, 평행선 공리라는 유클리드가 만든 그런 공리를 이용해서까지도 설명을 다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이 원리에 대한 이해, 아이들이 왜라고 질문했을 때 충분히 답변을 해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그 다음부터는 그냥 받아들이는 데 익숙하게 공부하게 되고, 받아들이는 데 익숙하게 공부하게 되면 이제 죽은 수학을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럼 수학 공부가 재미가 없어지고 온통 암기투성인 공부가 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왜라는 질문에 아이들이 납득할 때까지 충분한 설명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고등 1등급 받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수학을 싫어하는 아이들도 꽤 많긴 많아요. 근데 수학을 싫어해도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노력이죠. 저는 노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상위 한 2% 안에 드는 아이들, 예를 들면 거의 경시급 아니면 극상위권 아이들은 대부분 수학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좋아한다라는 것들은 아이들이 어려운 문제 푸는 것들을 굉장히 즐기죠. 자기가 뭔가 풀려고 할 때 누군가 간섭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저는 이제 수학을 전공해가지고 우리 수학 전공하는 친구들이나 후배들하고 가끔 만나는데, 우리가 이제 술자리를 할 때도 있어요. 술을 같이 먹다가 간혹 어떤 후배나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이런 내용인데 이러이런 문제가 좀 안 풀리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 수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 고민하다가 바로 안 나오면 술 먹다가 가방에서 연습장하고 볼펜을 꺼냅니다. 그 다음에 술을 안 먹고 술집에서 한두 시간 동안 그 어려운 문제를 혼자서 풀어냅니다. 각각 혼자 풀어요. 각각 혼자 풀다 안 되면 이제 그때는 서로 토론을 하죠. 일단 혼자 풀려고 하는 거는 혼자 푸는 그 과정이 너무 재미있기 때문이죠. 자, 이게 수학 전공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는 태도인데, 수학을 좋아하는 아이들도 이거랑 똑같은 태도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도 이렇게 수학을 좋아하고 자기가 먼저 하려고 하고 이러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주면 되냐? 자, 일단 질문을 받을 때는 무조건 아이가 혹시라도 질문하면 실마리만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풀어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수학 좋아하는 아이들은 보통 질문도 잘 안 하지만 질문을 하게 되면 뭔가 힌트만 좀 주면 선생님 거기서 끊어주세요. 멈추세요. 제가 나머지 해볼게요.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근데 이런 게 자연스럽게 나오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엄마가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이거 안 돼 질문을 하면 엄마가 실마리만 하나 던져주고 여기서부터 너가 한번 풀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질문할래? 이런 식으로 딜레이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딜레이를 시키는 과정에서 자기 주도적인 수학 공부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얘기했듯이 왜 그런지 원리에 대한 이해를 가장 중요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좀 추천드리는 거는 재미있게 수학을 좀 접하는 것들을 좀 추천을 드려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사고력 수학이라든지, 사고력 수학도 어려운 사고력 수학도 있지만 정말 재미있는 창의 사고력 수학이 있어요. 가끔 그 사고력 수학들을 문제를 제가 풀다 보면 고등학교 수학에서 필요한 그런 것들의 빌드업이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사고력 수학을 만든 사람들이 고등학교 수학까지 고민하고 만들진 않았을 텐데 고등 수학을 잘하는데 빌드업이 되는 과정들이 굉장히 많구나. 그래서 저는 사고력 수학 같은 경우도 많이 추천을 하고, 혹은 수학 동화 같은 거, 동화를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수학 문제를 풀어가면서 아이들이 그 문제를 풀어야지 미션이 해결되니까 그 다음 동화책을 읽을 수 있게끔 이런 재밌는 것들을 하는 것들도 추천을 드리고요. 뭐 보드게임이나 블럭, 종이접기, 특히 제가 추천드리는 것들은 종이접기 같은 경우 수학 엄청나게 잘해서 1등급 받는 학생들 중에서 종이접기를 미취학 초등학생 때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 종이접기가 무슨 효과가 있을까 보면 종이접기 해설지를 보잖아요. 거의 고등학교 킬러 문제 해설지급입니다. 그거를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이 해설지 그 복잡한 걸 보면서 종이접기 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종이를 접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적 사고력이나 수학 능력을 키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좀 어렵고 재미없고 단순 반복하는 그런 것보다는 좀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사고력 수학, 팩토 수학이라든지 아니면 뭐 질계감 수학이라든지 이렇게 좀 쉽고 재미있는 수학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추천을 드리고요. 저는 이제 특히 사고력 수학 같은 경우에 대한 거의 성애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쓴 이번에 빠르다 9구단이라는 연산책에서도 편집자랑 싸우면서 뒷부분에 사고력 수학 문제를
집어넣습니다. 다 만들었어요. 기존의 사고력 수학 문제를 9구단 연산으로 같이 접목해서 아이들이 9구단 연산을 하면서 사고력 수학을 하면서 이거 너무 재밌네, 재밌으면서 자연스럽게 9구단도 익히게끔 그렇게 좀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수학을 좋아하게 되는 그런 특징들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